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한 그린벨트 해제를 놓고 찬반 여론이 뜨거웠습니다. 결국 문 대통령이 그린벨트를 보존하기로 하면서 정리가 됐습니다. 그린벨트 해제 논란 그리고 부동산 대책, 최백은 교수와 함께 얘기를 나눠보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주례 회동에서 이제 결정이 났다. 이제 보도는 이렇게 됐습니다만은 뭐 대통령의 의중이 충분히 많이 반영됐을 거라고 보고 대통령이 그렇게 결심한 배경을 한번 유출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사태를 방치를 하게 되면요, 사실 지난 6월 17일 날 대책의 핵심이요. 당시에 이제 그러니까 서울 집값들도 그러니까 하락을 멈추고 상승세로 반전된다는 이런 이제 이유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수도권에서 일부 이제 풍선 효과 이런 것 때문에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그 개발 호재를 하나의 이유로 들었었어요. 시중의 유동성과 더불어서요. 그런데 사실 그린벨트 문제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개발 호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부가 그러니까 개발 호재 때문에 서울 집값이 오른다고 해놓고 거기에 그러니까는 이 서울 집값 오르는 요인을 그러니까 일부 부처에서 그러니까 거론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큰 실수였었고요. 더군다나 내부에 그러니까는 의견이 조정도 안 된 상태 속에서 이게 이제 그러니까 표출됨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이 부동산 시장 지금 문제는 뭐냐면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지금 심한 상태인데요. 이걸 스스로 자초를 했고 이게 지금 상당히 위험한 상황까지 번지기 전에 대통령께서 지금 신속하게 지금 중요한 시점에서 중심을 저는 잡았다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좀 뒤늦은 감은 있지만은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지금 부동산 시장 투기하였던 전쟁을 선포한 상태 속에서 시장을 안정화시켜야 된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이제 표명을 한 것 같습니다. 사실 정부가 그린 뉴딜이라고 하는 새로운 한국형 맞습니다. 뉴딜을 막 발표했는데 그린 벨트를 없앤다니까 그것도 반하는 거죠. 그래서 저게 무슨 일일까라고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내부 조정이 안 됐는데 얘기들을 그게 부스부스 던지는 게 문제였다라고 보시는군요. 그런데 실제로 서울시 전체 면적 중에 그린벨트가 얼마나 남아 있을까? 그리고 거기다 집을 얼마나 짓고 그러면 부동산 대책이 나름대로 꽤나 효과가 있는 걸까?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공급 대책을 지금 동원할 단계는 아닙니다. 정부의 지금 대책의 지금 핵심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의 주택의 그 매물을 좀 시장에다가 좀 내놓겠다고 유도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다가 개발 호재를 하게 되면은 다주택자들이 오히려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오를 걸 예상을 해가지고 오히려 그러니까 내놓는 것을 오히려 그러니까 주저하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이 그린벨트를 풀어가지고 사실 그러니까 주택 시장을 저는 안정화시키는 경우는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 그린벨트의 면적은 그러니까 서울의 전체 면적이 한 25% 정도 된다 그래요. 한 150만 평방킬로미터 정도예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 이제 그러니까는 이렇게 있다 하더라도 개발할 수 있는 곳은 굉장히 제한적인 곳에 있고요. 강남 쪽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김포 쪽 이제 일부 하고요. 그런데 저는 그린벨트를 아까 이제 그러니까 최근에 그러니까 정부가 7월 14일 날 국민 보고대까지 하면서 한국판 뉴딜을 지금 말씀하셨듯이 했단 말이에요. 거기 한 축이 그린 뉴딜이에요. 그린 뉴딜하고 그린벨트 개발하고 이거는 어울리지 않는 한 쌍이죠.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는 부동산 대책으로 효과도 없을 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정부의 그러니까 주요한 지금 정책하고도 지금 상충되는 것을 일부에서 거론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저는 신중하지 못한 하나의 이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YTN이 실제로 이제 국민 여론조사를 해봤을 때도 반대가 60, 찬성이 한 27 정도 나왔을 때 60대 27 정도. 확실히 국민 여론도 그린벨트를 어떻게 마구 훼손하느냐, 아껴둬야지라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되게 국민 여론들은 되게 이제 공급 대책을 유주택자들은 되게 선호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60% 이상이 그러니까는 반대했다는 이유는 결국은 뭐냐면 삶의 질도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국민들의 정서라든가 이런 거를 외면하고 일부에서 그러니까는 기재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걸 검토를 했다는 거 저는 발상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면 자기 부처에 크게 이렇게 압박이 안 되는 정책적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기재부 하면은 뭐 환경, 그린벨트는 뭐 상관 있나요? 뭐 재정만 안 들어가면 자기네는 한숨 더 넣는 거니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나. 그래서 뭔가 이 행정 공무원들이 자기 입장에서만 정책을 추진하는 그런 게 좀 문제가 있고 이걸 빨리 컨트롤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그 이 부동산 시장 대책에 있어서 예. 그동안에 이제 국토부 같은 경우는 가능한 한 이제 이 대출 억제라든가 소위 이제 다주택자들의 투기 억제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췄다면은 예. 기재부는 계속해서 이제는 그 공급 쪽에다 초점을 맞췄어요. 개발과 공급 쪽이에요. 그 이유는 결국 뭐냐면은 경기를 이제 아무래도 아하. 선의로 해석한다 하더라도 경기를 이제 그러니까는 신경을 쓴다는 걸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예. 사실 근데 부동산 경기를 부양을 통해 가지고 경기 부양이라는 것은 저는 제가 볼 때는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요. 일정 정도. 근데 부동산 건설 경기 부양 효과는요. 박근혜 정부 때 이미 있잖아요. 예. 경제 정책 전체적으로는 그러니까 오히려 부작용이 더 많은 걸로 나타났어요.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부동산 경기 부양하게 되면요. 가계 부채가 따라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하. 오늘도 이제 지금 뭐냐면은 그 국제금융협회에서 올해 1분기 기준으로 가계부채가 우리나라가 예. 39개 국가 중에서 1등이다. 1등을 했죠.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예. 그게 이제 그걸 주도하는 게 최근에 주도하는 것이 주택담보대출이에요. 예. 그러면 결국은 그 가계부채가 1% 증가할 때 GDP를 끌어올리느냐? 아닙니다. 마이너스로 바뀌어 있습니다, 지금요. 근데 그렇다면 기재부에서 그러니까 뭘 위해서 이걸 하는 거냐? 기껏 해봤자 그러니까 건설업자들이라든가 소위 그러니까 이 로또 분양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 예. 소수에 대한 정책인 것인데 이건 기재부가 제가 볼 때는 방향을 잘못 정책을 본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예. 예. 그러면 그린벨트는 이제 놔둔다고 치면 예. 그건 이제 제껴놓고 다른 방법을 뭔가 그래도 마련해서 그럼 예. 주택 공급을 조금이라도 늘려가면서 또 다주택자를 규제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할 때 다른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뭐 이제 지금 나오는 얘기가요. 사실은 근데 이제 먼저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게 하는 거 일단은, 하고요. 예. 개발을 병행으로 추진하게 되면요. 예. 그러면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는데 사실은 장애물로 작용합니다. 일정하게는요. 예, 예. 그래서 정책의 초점을 그러니까는 잠깐만 혼동을 주지 말고 정책의 초점을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목표에다 먼저 설정을 해야 됩니다. 예. 그걸로 일부 그러니까 부작용이 있다 하더라도 정책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뭐냐 이걸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니까는 부족한 공급에 대해서는 어차피 공급이라는 것은요 시간이 굉장히 걸립니다. 한번 그러니까 개발 발표를 하더라도 그게 분양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뭐냐면은 도시 재정비라든가 용적률 우리가 이렇게 좀 완화를 통해 가지고 그리고 그걸 완화를 통해서 불로소득을 보는 경우는 다 환수를 하고 예. 이런 방식도 사실은 그러니까 도심 재정비상 차원 속에서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그것도 좀 신중하게 이제 그러니까 좀 낙후된 지역을 중심으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지금 초점은 다주택자들이 그러니까 주택을 매물 내놓게 하는데 정책의 방향을 그쪽으로 잡았으면은 그 효과를 먼저 볼 때까지는 일단은 예. 다른 대책이 그러니까 그걸 방해하는 요인이 그러니까 개입하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뭔가 주택 시장에 또는 부동산 시장에 시그널을 자꾸 이렇게 엉뚱한 걸 던져주면 예. 또 들썩 이제 이렇게 된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좀 분명하게 가닥을 잡고 예. 뭐부터 언제까지 어떻게 쥐어들 거냐, 예. 아니면 그다음에 뭘 내놓을 거냐, 이런 이제 제대로 된 정책들이 이제 이어져야 되겠군요. 맞습니다. 지금 가장 문제는요. 국민들이 지금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심해요. 예. 지난 수십 년간 계속해서 정부 정책을 따른 사람들은 손해를 봤다는 이런 이제 예. 그 피해 의식이 굉장히 강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정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겁니다. 신뢰. 그래서 오늘 아마 여당의 김태년 원내대표도 분명하게 자주택자가 집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하고 예. 이익이 생기면 환수해야 된다. 이걸 강조한 것 한번 잠깐 들어보시죠. 예. 주거 기본권을 보장하기에 실거주 1주택 외 다주택은 매매, 취득, 보유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초과 이익은 환수하는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예. 상당히 힘주어서 지금 얘기를 하는데 다주택자가 갖고 있던 물량들을 제대로 내놓는다면 나름대로 충분한 어떤 공급 정도는 되겠습니까? 아니 일단은 뭐냐면은 우리가 가격? 무주택자가 예. 주택을 마련하려 하더라도요. 예. 지금 제가 계산해 보니까요. 임금 근로자의 평균 월급 있잖아요. 예. 평균 월급을 가지고 한 푼도 안 쓰더라도요. 예. 25.4년을 그러니까 저축을 해야 돼요. 한 푼도 안 써도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85평방 제곱미터, 32평형 소위 말해서요. 이거 이제 이제 서울의 중위 아파트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25년 이상을 그러니까 지금 저축을 해야 됩니다. 한 예. 푼도 안 쓰고요. 그럼 주택 가격이 너무 높다 이겁니다. 예, 주택 가격이 너무 높으면은 이걸 좀 그러니까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걸 좀 하향 안정화시키는 것이 불가피한 상태입니다. 예. 그럼 결국은 뭐냐면 주택 시장에 공급이 매물이 많이 나오면은
주택 가격도 그러니까 우리가 하락을 유도할 수 있고 동시에 뭐냐면은 주택 시장에 그러니까 실수요자들한테 예. 공급도 그러니까 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는 가장 제가 볼 땐 좋은 대책인 거죠. 예, 알겠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예. 다들 떠납시다. 서울을. 지금 뭐 서울은 일단 다들 몰려들고 여기가 제일 공급이 안 돼서 문제라면 서울을 일단 좀 비우고 국토 균형 발전을 한번 솔선수범해보자라고 아마 국회에서 강조를 한 것 같은데 이 방안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 원칙과 명분에 있어서는요, 예. 상당히 저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봐요. 우리가 이제 수도권이 너무 과밀됐다는 건 너무 다들 이제 인정을 하잖아요. 그렇죠. 단지 이제 이걸 추진하려면 정치적인 어쨌든 간에 좀 타협도 필요하고 국민들 공감대 형성도 좀 필요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이제 행정부서 이동뿐만 아니라 저는 서울대 같은 국립대를 그러니까 지방 이전, 오, 예. 예,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그 공무원들이 잘들 아시겠지만은 세종시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다 보니까요. 예. 굉장히 효율성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도 많아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이것을 어쨌든 간에 좀 이제 통합시키는 것은 저는 불가피한데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야당도 만약에 이 필요성을 인정을 한다면은 아까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이제 그러니까 유연 소지를 얘기하고 그랬는데 네. 그 유연 소지 부분을 이제 해결하는 방향으로 좀 이제 협력을 해주면 되는 것이고요. 예. 만약에 뭐 그게 아니라 아예 원천적으로 반대한다면은 거기에 대한 뭐가 대안을 제시한다든가 수도권 과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좀 이제 접근법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개헌 논의가 될 때 함께 묶어서 좀 얘기할 수도 맞습니다. 있겠죠. 뭐. 예. 알겠습니다. 최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